안녕하세요. 한국서양막이론학회 교수법 세미나에서 센텐스, 악절, 하이브리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유미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센텐스에 대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추가적인 논의의 시간을 통해 센텐스, 악절, 하이브리드를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수업 모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악구와 악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센텐스라는 여러분에게는 조금은 낯설 수 있는 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 공부했던 악구와 악절에 대해 빠르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구는 무엇을 뜻했었죠? 악구는 종지로 끝나는 음악의 가장 작은 형식 단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악구는 종지로 마무리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종지는 우리가 공부했던 5종류의 종지 중 하나가 되겠죠. 우선 화면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예를 살펴보면 첫 번째 마디에서 중심 모티브가 제시되고 그리고 다음 마디에서 모티브의 반복, 셋째 마디에서는 모티브 뒷부분의 음영을 사용해서 순차적으로 상행하는 선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디에서 종지적 사륙하음, 딸림하음의 진행이 나타나고 왼손에서는 점 4분음표로 운동성이 감소하며 반종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는 네 마디 구성의 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구를 이루는 특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은 조성음악에서 4마디 구성의 악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음악이 빠르기에 따라 악구는 2마디 구성이 될 수도 8마디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종지에 가까워오면서 운동성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종지적 화성 진행, 예를 들면 중개화음이나 종지적 사륙화음이 딸림화음 전에 나타남으로써 종지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특징들이 모든 악구의 경우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이 악구이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절이란 무엇인가요? 악절은 연달아 나오는 2개의 악구가 종지의 약, 강 관계를 형성하여 만들어내는 악구 다음 단계의 형식 단위를 뜻하는데요. 먼저 나오는 악구를 선행악구, 뒤에 따라 나오는 악구를 후행악구라 하고 각각의 악구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종지의 관계가 약, 강의 관계를 꼭 이루어야 우리는 악절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선행악구와 후행악구 가운데 종지의 약, 강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악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악구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봤던 모차르트 소나타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마디 1에서 8까지 2개의 악구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선행악구는 반종지로 마치고 후행악구는 완전 정격종지로 마치면서 선행악구와 후행악구의 종지가 약, 강의 관계를 성립하였기 때문에 이 두 악구는 악절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의 경우 우리는 좀 더 상세하게 무슨 악절이라고 세분화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각 악구의 선율의 디자인, 즉 선율의 생김새 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선행악구와 후행악구의 선율이 생김새가 비슷하다면 유사악절, 생김새가 다르다면 대조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모차르트의 예는 두 악구의 선율의 시작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악절이라 할 수 있고요. 유사악절의 도해는 이렇게 됩니다. 2개의 브래킷은 2개의 악구를 뜻하고요. 그 끝에 종지의 종류가 있죠. 그리고 브래킷 위에 A와 A-는 두 악구의 선율이 유사함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예인 베토벤 소나타의 경우는 어떤 악절인지 감상을 하며 함께 유추해 보도록 합시다. 들을 때 종지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선행과 후행 악구의 선율의 디자인이 서로 비슷한지 다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들어주세요. 자, 어떤 악절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조악절이죠. 선행악구는 반종지로, 후행악구는 완전 전격종지로 마무리되어 종지의 약강 관계가 성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선율의 디자인을 보면 첫 악구는 2도 하행, 4도 상행하는 선율로 시작되었다면 두 번째 악구는 5도 하행하고 빠른 32분음표로 순차 상행하는 선율인데요. 두 악구의 선율의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예는 대조악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센텐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센텐스는 악절과 함께 18, 19세기 기하음악의 주제를 이루는 가장 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소나타 악장, 우리가 아직 소나타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소나타의 주제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텐스는 우선 크게 제시구와 전개구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제시구에서는 기초악상이 먼저 제시가 되고 그 기초악상이 반복이 나타나거나 혹은 많은 경우에는 조금씩 변형되어 반복됩니다. 그리고 전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초악상에 나왔던 모티브의 일부분이 분절화되어서 나타나고 종지 진행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센텐스는 마지막에 단 하나의 종지만 나타난다는 건데요. 제시구의 끝에는 종지가 없고 전개구의 끝에만 종지가 나타납니다. 이 점이 악절과 센텐스를 구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토벤 소나타 오푸스 2의 1번 1악장은 센텐스를 설명하는 거의 모든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센텐스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볼게요. 우선 마디 1에서 2까지 기초악상이 제시되는데요. 기초악상은 마디 1의 으뜸 화음에 상행하는 분산 화음하인 모티브 A와 빠른 셋있다는 표로 동방하는 하행 선율인 모티브 B로 구성됩니다. 이 기초악상은 으뜸 화음을 배경으로 제시되는데요. 마디 3에서 4는 이 기초악상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유지한 채 딸림 화음 배경으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마디 1에서 2는 기초악상, 마디 3에서 4는 기초악상의 반복으로 마디 1에서 4까지는 센텐스의 제시구에 해당합니다. 다음 마디 5에서는 모티브 B만 분절되어서 으뜸 화음 위에서 나타나고 마디 6에서는 5도의 3, 4 위에서 나타난 뒤 중개화음과 반종지로 이어지는 종지적 진행이 마디 7에서 8에 나옵니다. 이 분절화의 단계 그리고 종지 진행은 센텐스의 두 번째 부분, 즉 전개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종지는 딱 하나, 제일 마지막인 마디 8의 반종지 하나입니다. 마디 1에서 4는 으뜸 화음과 딸림 화음만 나타나고요. 이것은 마디 5의 으뜸 화음으로 진행하는데요. 마디 1에서 4까지는 네마디라는 일반적인 악구 길이를 가지고 있지만 반종지나 전격 종지를 이루지 못하는데요. 이것은 이 화음 진행이 1도, 5대 5류, 1도로 단순히 으뜸 화음을 연장하고 있는 화성 진행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센텐스의 제시구에는 으뜸 화음의 연장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럼 다른 센텐스의 예를 볼게요. 센텐스는 고전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가인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모차르트 소나타의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예에서도 기초악상이 마디 1에서 2까지 나타나는데요. 이 기초악상은 3도의 역동적인 제스처와 2도 하행 선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디 3에서 4까지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특징은 베이스를 보면 으뜸음이 이중 보조음의 형태를 거쳐 다시 으뜸음으로 돌아오고, 또 화성을 보면 으뜸함이 5도7의 이전이야 1전이를 거쳐 으뜸함으로 복귀되는 진행으로 궁극적으로는 으뜸화음이 마디 1에서 4까지 연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디 1에서 4는 종지는 나타나지 않고요. 이것은 센텐스의 제시구에 해당합니다. 다음 마디 5에서는 기초악상의 역동적인 부점 리듬이 하행 선율로 모습을 바꿔 분절화되고 있고요. 마디 6과 7에서 그 제스처가 두 번 더 나타나면서 전개구의 분절화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절화의 과정을 거쳐 중개화음, 종지적 사륙화음, 딸림 7화음, 그리고 으뜸함으로의 도착은 완전 전격 종지를 이루고요. 마디 10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센텐스의 구조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센텐스의 도해는 아래와 같이 되고요. 정리해보자면 기초악상과 그의 반복으로 구성되는 제시구, 그리고 분절화와 종지로 구성되는 전개구, 그리고 마지막에 단 한 번만 나타나는 종지, 이렇게 센텐스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시된 음악이 센텐스인지 아니면 악절인지 구분하려면 어떤 작업들을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화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화성 분석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종지가 어디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으뜸화음의 연장이 나타나는지 등등을 가늠하기 위해서겠죠?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베토벤 소나타 오푸스 2의 3번 1악장 마디 1에서 8까지입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이 예의 형식을 분석해 주세요. 그러려면 먼저 화성 분석을 전체적으로 해야 하고, 종지가 있으면 표시하고 화음의 연장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형식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분석을 다 마치셨으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문제의 답은 센텐스인데요. 아래와 같은 화성 분석과 형식 분석이 되겠습니다. 기초악상은 보조음 음영의 선율이 3도로 화음화되고 있고요. 4분음표의 스타카토로 짧게 마무리됩니다. 이 기초악상은 마디 1에서 2에 나오고 마디 3에서 4에는 기초악상이 반복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으뜸화음, 딸림화음, 그리고 으뜸화음으로 돌아가는 이 제시구의 진행은 으뜸화음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 후 마디 5와 6은 보조음 음영이 분절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디 5와 6에서도 역시 으뜸화음과 딸림화음이 계속 교대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딸림화음과 으뜸화음의 진행을 종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였죠? 분절화가 되면서 음악이 중간중간 종지로 멈춘다기보다는 마디 8을 향하여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딸림화음의 전이가 종지를 이룬다기보다 보조적으로 작용하면서 으뜸화음을 연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으뜸화음은 마디 1에서 마디 7의 둘째 바까지 연장이 되고 종지는 제일 마지막에서만 불완전 전격 종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예는 센텐스 형식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센텐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명확한 구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기초악상과 그 반복, 그리고 분절화와 종지.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센텐스를 자신의 소나타 악장에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것은 두 마디 단위의 기초악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주제를 더욱 명확히 하는 제시구, 그리고 분절화를 통하여 음악의 흐름을 가속화시키며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과정, 그리고 종지로 마무리 지으면서 으뜸조를 확고히 하는 과정이 소나타의 1주제를 담는 구성으로 매우 효과적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센텐스 요점들을 잘 기억해 두면 18, 19세기 기악 작품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악구, 악절, 그리고 센텐스를 위한 수업 모형을 보셨고요. 2개의 연습 문제가 프로시딩에는 추가되어 있지만 추가 논의를 위한 시간 관계상 생략하였습니다. 제가 제시한 수업 모형에서는 악구, 그리고 유사악절과 대조악절의 학습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센텐스를 학습하는 과정을 선택하였음을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윌리엄 캐플린이 제시한 센텐스에 대한 논의가 왜 하이브리드라는 형식과 함께 가르쳐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지금 추가적으로 논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센텐스를 다루고 있는 교재들은 이와 같은데요. 물론 제가 센텐스를 다루는 모든 교재들을 다 포함시키지는 않았고 앞전에 안소영 선생님과 송세라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교재 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수업에서 사용해봤던 교재들을 중심으로 논의해봤습니다. 우선 센텐스라는 형식을 제안한 윌리엄 캐플린의 1988년 고전적 형식이라는 형식 분석을 위한 교재가 있고요. 최근에 2013년에 나온 고전적 형식 분석하기는 캐플린의 방식을 더욱 명료하고 확장시켜서 형식 분석 수업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재인 스티븐 레이츠의 The Complete Musician은 형식 분석만을 위한 교재는 아니고요. 화성학 수업을 위해 나온 교재인데 뒷부분에 형식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큐니의 교수인 조 스트라우스와 파운디 버스타인의 Concise Introduction to Tonal Harmony는 가장 최근에 나온 화성학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개정판이 다시 나왔는데요. 그만큼 많은 미국 대학교들이 이 교재를 선택하고 수요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이 교재 역시 화성학 교재이고 형식을 위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온 교재로는 송무경 선생님의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과 음악논문 작성법에서 센텐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송무경, 안소영, 인혜선 선생님 세 분께서 쓰신 새롭게 배우는 음악이론에서도 센텐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센텐스를 다루고 있는 교재에 대한 형식 분류법을 위해 2부분이나 3부분, 소나타 형식 같은 큰 형식을 제외하고 작은 단계의 형식의 분류만을 봤을 때 제가 제시한 교재들은 형식을 분류하는 방법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우선 캐플린을 보시면 센텐스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악구와 악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악절은 유사악절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경우들은 4가지 종류의 하이브리드라는 형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레이트, 조 슈트라우스와 벌스타인, 그리고 송무경, 안소영, 인혜선 선생님의 교재에서는 악절에 대한 세부 분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악구와 악절을 기본 형식으로 제시하고 악절은 유사와 대조악절을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텐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캐플린의 경우는 본래 악절의 한 종류로 구분되었던 대조악절과 변형된 다른 예들을 하이브리드라는 새로운 형식 카테고리로 만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유사악절은 당연히 유사악절로 구분이 되고요. 대조악절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의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캐플린이 하이브리드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특징적인 점은 센텐스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들, 예를 들면 기초악상이라든가 전개구 등을 하이브리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선행악구와 후행악구가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 그리고 각 악구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분류법의 장점은 각 악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잘 설명하는 분류법을 제시한다는 것과 유사악절 혹은 대조악절이라는 이분법적인 카테고리에 실제 음악들을 끼워 맞춘다기보다 각 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류법을 제시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4가지의 하이브리드 분류가 여전히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고 또 학생들이 센텐스와 유사악절을 학습한 후에 하이브리드의 4가지 분류법을 추가적으로 학습하고 기억해야 한다면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복잡한 분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트, 스트라우스와 벌스타인, 그리고 송무경, 안소영, 인혜선 선생님의 교재에서의 분류법을 보시면요. 우선 캐플린이 제시한 센텐스를 중요한 형식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캐플린이 함께 제시한 하이브리드 형식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유사악절과 대조악절의 분류와 추가적으로 이중악절이라든지 반복악절을 포함시키고 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사와 대조악절의 부분은 선율의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춘 기존의 분류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센텐스가 18, 19세기 기악 작품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식인 것을 고려하여 추가하고 있고요. 이들의 분류 체계는 보통
8마디로 구성되는 음악 형식에 대한 옵션이 유사악절, 대조악절, 그리고 센텐스라는 옵션으로 좁혀지고 이 옵션들이 종지의 수와 선율의 생김새에 의해 확실하게 판단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학생들이 학습하기 쉽고 교육자들도 가르치기 용이한 명확한 분류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센텐스와 하이브리드 분류가 아닌 유사와 대조와 악절, 그리고 센텐스라는 분류를 공통적으로 채택한 국내외의 최신 교재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놀랍고 동시에는 이해되어졌던 것이 내학기로 구성된 화상학 강의에서 기초적인 형식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국내외의 실정을 고려해보면 이 혼합된 분류 체계가 화성학과 동반되는 기초적인 형식 수업에 더 알맞는 분류인 것 같습니다. 케플린의 형식 교재와 그 분류는 더 자세하고 좀 더 확장되고 발전된 만큼 일반적인 2년 단위의 화성학 수업 이후에 이루어지는 한 단계 높은 레벨의 수업이나 혹은 형식 분석에만 초점을 맞춘 그런 수업이나 대학원 수업에 적당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정리해보자면요. 본 발표와 제시된 수업 모형은 센텐스에 관련하여 2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형식 분석 수업에서 센텐스에 대한 논의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과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분류법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이론과 접목시킨 분류법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이를 통해 센텐스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과 교수법에 대한 대안이 조금이나마 제시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